경기와 무관한 투자입니다. 제가 리스크를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올인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제일 적기인 투자다 말씀드립니다. 100만 원 이하 물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큰 틀에서 보면은 이것도 어차피 부동산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시다시피 뭐 한 올해 한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네. 부동산 가격이 정말 크게 빠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부동산 가격의 하락, 뭐 침체기와 이 묘지 투자와의 상관관계, 이 업황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같은 시기에 묘지 투자 이점이 제일 잘 발휘된다고 생각합니다. 오.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 상승을 할지 하락할지 고민을 합니다. 특히 지금같이 금리가 높고 하락기일 때는 사람들이 진입하지 못하는 게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질까 봐 그렇습니다. 근데 묘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팔 사람을 정해놓고 하지 않습니까? 경기와 무관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묘지 투자가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제일 적기인 투자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를테면은 지금과 같이 이제 부동산 가격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뭐 전반적으로 금리 막 엄청 올라가고 경기가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채무자라든지 그런 사람은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니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이고, 특히 묘지가 나오는 채무자분들은 이렇게 뭐 카드론 이렇게 이제 정말 여러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확실히 그런 수급적인 물량증 측면에서는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히 좀 잘 배워놓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가 딱 들어보니까 소액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전 재산 400만 원일 때 첫 네. 투자금 300만 원으로 또 투자를 하셨다고 들어봤으니까 대략적으로 이게 한 얼마 정도 있어야지 좀 투자 가능할까요? 일단은 물건을 검색해 보시면 사실 100만 원 이하 물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조금 더 다양한 물건을 찾으려면 그래도 한 500만 원 정도 있으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약간 여기서도 좀 궁금한 게 네. 마음에 안 든다. 네. 든다라는 것 자체가 이를테면은 일반적인 뭐 토지라든지 땅이라든지 부동산 같은 경우에 딱 가보니까 주변에 너무 좋고 네. 경관 좋고 교통도 좋고 네. 학군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하니까 괜찮아. 이게 되는데 묘지는 어차피 산에 있는 거고 그죠? 네. 있는 거다 보니까 이게 좋다 안 좋다라고 이제 가리는 것 자체가 약간 좀 감이 안 오거든요. 묘도 동일합니다. 딱 갔을 때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건 후손들이 그만큼 애착이 있는 거겠죠. 이게 팔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분들 포인트를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은 거의 방치된 거고. 그렇죠. 사실. 이제 만약에 형제 자손들이 관리를 안 하는데 그 묘를 사주지도 않겠죠. 그런 것도 우리 임장 가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만약 안 사줘요. 네. 안 사주면은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다 산 다음에 뭐 이거를 이제 뭐 그 묘자리로 옮긴다고 하나요? 네. 그걸 옮긴 다음에 그걸 용도 변경해서 판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그런 것도 가능하죠. 네. 그냥 근데 약간 좀 레벨이 좀 있겠네요, 그거는. 근데 이게 협상이 안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우리가 민법상에서 공동명으로 땅을 가지고 있을 때 누가 어디를 위치를 특정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가 반반씩 지분이 있지만 누가 어디 땅을 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토지를 나누고 싶을 때 우리가 이 공유물 분할이라는 소송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좋은 땅, 평지인 땅을 원하겠죠. 그렇죠. 이 위치가 특정이 안 되면 법원은 저는 땅이 반밖에 없지만 다른 사람 지분을 합해서 땅 전체를 경매로 매각시키게 정해두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점도 이용할 수가 있겠죠. 오히려 그래서 약간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유리하겠네요. 맞습니다. 어차피 합쳐서 매각을 해버릴 수가 맞습니다.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가 지금 나눈 대화 중에서 네. 아직 얘기하지 않은 혹시라도 묘지 투자 리스크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 묘지 투자의 가장 큰 리스크는 내가 팔지 못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현장 임장과 역지 사지입니다. 사람들이 묘는 소액이라고 임장을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주유소 기름 넣을 때 얼마 싼지 그건 찾으면서 몇백만 원 투자하는 묘를 임장을 안 간다. 그건 잘못된 생각인 거죠. 현장을 가보면은 관리 상태를 볼 수 있고 우리가 확신이 들 겁니다. 그 다음 제가 역지사지 말씀드렸죠. 내가 파는 입장이 아니고 사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 땅이 정말 필요할까? 두 번, 세 번 더 고민해 본 다음에 들어가면 확실히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묘지 투자를 통해서 네. 어느 정도 이제 자산을 확보를 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상가 같은 것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상가는 그럼 언제 정도 한 자산 규모 어느 정도 되었을 때부터 하신 거예요? 저는 자본금이 4천만 원 됐을 때부터 했습니다. 4천만 네, 작은 상가들부터 좀 매집을 했습니다. 근데 상가 같은 경우에도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잖아요. 네. 상가 그런 투자에 대한 노하우 뭐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경매 공부를 할 때 뭐 주거용 상가 나중에 배워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다양하게 습득을 하다 보니까 어렵다고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상가의 경우에도 제가 똑같은 투자예상 적용 역지사지입니다. 임장 갔을 때 이 임차인이 옮길 만한 자리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항상 보는 거죠.
상가 같은 경우는 경매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경매 둘 다 똑같이 했습니다. 둘 다 똑같이 하셨고. 근데 지금 같은 또 이거는 또 부동산 업황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사실 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상가 투자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대출권들을 계약 연장을 하면서 금리가 확실히 올라왔기 때문에 맞아요. 오히려 지금 잘못 받으면 손실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 시기에는 조금 더 관망하는 게 맞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묘지 이런 것들에 좀 집중해서 이게 좀 뭐 묘지나 내가 할 수 있는 주특기 투자를 하시면서 좀 시드를 불린 다음에 타이밍을 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니까 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한 1억 정도 있다면 어떤 부동산에 좀 투자를 하실 것인지. 이거는 제가 뭐 무주택자인지 그 관점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결론적으로 5천만 원은 묘지에 투자를 할 겁니다. 5천만 원 묘지. 5천만 원 계속 묘지 시드를 불리겠죠. 그 다음 5천만 원은 그대로 둘 겁니다. 제가 리스크를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올인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궁금한 게 보통 이제 그 경매라든지 모든 그런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대출을 받잖아요. 레버리지 땡기잖아요. 묘지 투자는 어떻게 돼요? 묘의 경우는 레버리지가 불가능하고 제가 말씀드린 투자금이 순수 투자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채권을 갚지 못했을 때 대출업체에서는 이거를 담보 가치를 봅니다. 그렇죠. 회수를 해야 묘는 되니까. 하자다 보니까 회수가 안 되겠죠. 묘지 플러스 지분이기 때문에 대출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투자 규모도 작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말씀하시는 하자에 대한 물건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약간 좀 기관이라든지 그 큰 데에서 들어오기 좀 애매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약간 개인이 정말 그런 니치 마켓에서 뭐 이렇게 표현한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치고 빠지기 좋은. 네, 맞습니다. 그런 투자겠네요. 확실히. 사실 저는 이제 모든 투자나 사업이 관점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걸 하는지보다 경매를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묘지를 통해서 남들과 좀 차별점을 두어서 빨리 부자가 되었고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하는지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끝으로 뭐 약간 그 묘지 그런 경공매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물건을 찾고 어떻게 임장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좀 가치를 뭐 이렇게 평가를 해서 사는지 그런 거 좀 프로세스 쫙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물건을 볼 때는 유료 경매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유료 경매 사이트에서 분묘 기지권 체크를 합니다. 묘지 물건을 검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투자금 범위 내에서 물건을 검색을 하겠죠. 사진상에 묘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장 주소가 있으니까 임장을 또 가겠죠. 임장 갔을 때 묘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팁을 드리면 묘가 4개 이상인 것들을 좋습니다. 4개 이상. 4개 이상?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묘를 받을 때 1기, 2기인 것들도 선호합니다. 자, 이게 더 처리가 쉽다고 생각하는데 묘는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되파는 거죠. 그렇죠. 근데 1~2기는 보통 부모님 묘기 때문에 협상 대상이 형제들밖에 없습니다. 4기는 2집 이상이겠죠. 협상가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네요. 팔 확률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4기 이상인 것들을 우선 선호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온 다음에 내가 이제 마음에 든다 그러면 입찰을 준비하겠죠. 시세 뭐 밸류맵, 디스코 땅을 통해서 시세 파악을 합니다. 그다음 입찰을 진행하시는 거고 내가 등기를 완료했다. 그럼 내용 증명을 발송하면서 협상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 약간 좀 뭐 이런 것도 조사할 수 있나요? 이를테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유교적인 그런 사상에 좀 그쪽 집안 내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대살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갑자기 뭐 자녀들이나 친척들이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개신교라든지 뭐 기독교라든지 그런 것도 전혀 상관없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분들은 묘비에 갔을 때 이런 십자가 표시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더 있기 때문에 현장 가서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야 되고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네요. 이게 딱 질문을 드리니까 바로 나오네. 이게 묘만 지금 뭐 100건 이상 사고 팔다 보니까. 그럼 4개 정도 있는 그런 그 뭐지? 묘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얼마 정도면 투자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얼마 정도 금액이 정해지는 게 아니고 결국 지역마다 땅값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적용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4개 있는 땅을 찾으려면 되게 비싸겠죠. 근데 전남 목포에 갔을 때 되게 저렴하겠죠. 이게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럼 딱 적정한 괜찮은 물건들을 내가 이제 선택해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적정한 그런 투자금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라고 있어요? 저는 그래도 처음 하시려면 300, 600만 원 정도 물건으로 보라 말씀드립니다. 그 정도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사실 그렇게 된다면은 조금만 맘만 먹고 내가 한다라고 하면 뭐 20대도 아르바이트해서 좀 모은 다음에 바로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이제 20대 때 제가 이 묘지를 처음 할 때 26살에 시작을 했습니다. 와, 진짜 빨리 하셨네요.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20대 때 성공할 수 없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사람도 20대 성공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20대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를 한 다음에 입찰을 하셔라. 그러면 누구나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정말 생소한 분야였던 것 같아요. 묘지 투자. 그리고
장점이 명확한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거기에 따른 약간 좀 한계점이나 리스크도 분명히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충분히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더 디테일하게 보신다면은 최근에 출간하신 책, 네. 그 다음에 유튜브도 지금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설명란에다가 기재를 해놓을 테니까 꼭 가서 한번 참고하시면은 적은 돈으로 정말 제대로 된 부동산 수익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도광민 저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